신비한 몸짓이 잠든 숲을 깨운다. Ai, Geralina! 구름 위로 날아오를 때 두 팔을 벌리고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뜀뜨기를 하고 있는 녀석들은 마다가스카르의 보물 시파카 여우 원숭이다. 여우 원숭이들의 지상 최대 낙원 마다가스카르. 그런데 이 평화로운 숲에 웬일인지 어미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가 누군가를 향해 울고 있다. 태초의 향기를 품은 마다가스카르. 낯선 이방인들의 방문에 원숭이들 호기심이 발동한다. 그러나 이내 자신들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동하는 모습이 흰색과 검정색의 오묘한 날개짓처럼 보이는 이들은 오직 이곳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파카 여우 원숭이다. 이들은 보통 5에서 7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서 살지만 최근에는 준사막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보통의 원숭이들이 잡식성인 반면 시파카들은 철저한 채식주의자다. 나뭇잎이나 씨앗, 과일 등을 아주 좋아한다. 하지만 생후 4개월까지 새끼들은 어미젖을 먹고 자란다. 암컷이 젖을 먹이는 동안 수컷은 새끼의 털을 핥아주며 같이 보살핀다. 이들은 서로 핥아주며 친밀감과 유대감을 표현한다.
젖을 뗄 때가 되면 어미는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나뭇잎 먹는 법을 가르친다. 부드러운 새순이나 어린 잎을 먹으며 새끼들은 서서히 독립할 준비를 한다. 다른 원숭이류와는 달리 시파카는 다리에 비해 팔이 짧은 편이다. 팔보다는 길고 튼튼한 뒷다리의 힘으로 점프를 한다. 이제 어미의 등에서 내려와 새끼도 스스로 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미가 먼저 뜀뛰기 시범을 보이자 새끼도 그 뒤를 따른다. 새끼가 어미 품으로 들어가려 하자 냉정히 뿌리치고 저만치 뛰어간다. 그런데 시파카들의 영역에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들이 침범했다. 적잖이 당황한 시파카 어미 걸음이 바빠진다.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 무리에도 역시 어린 새끼가 있다. 침입자들을 피해 아비 시파카도 황급히 뒤를 따른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시파카들은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에게 자신들의 영역을 내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꼬리에 호랑이와 같은 얼룩무늬가 있어 이들을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라 부른다. 새로운 영역에 들어온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전에 어떤 상대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철치를 묻혀 이제 자기 무리의 영역임을 과시한다. 그들의 땅이 된 이곳에서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들은 마음껏 뛰어논다.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 중 90%가 이곳 마다가스카르에 산다. 이들의 향연을 구경하기 위해 가까이 갈 때 숨을 죽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서로 장난치고 노는 와중에 서로 친목도 다지면서 동시에 서로 간의 서열도 자연히 정해진다.
한참을 서로 뒹굴고 놀던 중에 한 어미가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새끼가 사라진 것이다. 어미의 품에서 떨어져 나온 새끼는 곧바로 천적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미는 곧장 새끼를 찾아 나섰다. 야생은 어미에게도 위험천만한 곳이지만 새끼를 찾으려는 어미의 본능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아직 자기가 무리에서 떨어진 줄 모른 채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 이제야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새끼가 어미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새끼와 어미의 간격은 점점 멀어진다. 새끼가 길을 잃은 이곳은 갈색 여우 원숭이들의 영역이다.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보다 성질이 더 거칠다고 한다. 초식 또는 잡식성으로 주로 나뭇잎이나 열매를 비롯해 곤충을 먹는다. 물을 마실 때나 떨어진 열매를 주울 때,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땅으로 내려온다. 갈색 여우 원숭이들은 보통 15에서 20마리씩 무리 생활을 하지만 덜어는 단독 생활을 하는 녀석도 있다. 갈색 여우 원숭이들이 사는 곳 바로 옆에는 덩치가 더 큰 목도리 여우 원숭이도 살고 있다. 게다가 여우 원숭이들 중 덩치가 가장 크고 너무 지저대서 숲의 개라고 불리는 인드리까지 살고 있다. 귀가 찢어질 듯 고음의 울음소리에 안절부절 못하는 새끼. 나무 밑으로 피해보려 하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않아 보인다. 바로 밑에는 갈색 여우 원숭이들이 식사 중이기 때문이다. 어미를 잃은 새끼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에 비해
새끼의 시파카는 안락한 어미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땅 위에 있는 것들 중 어떤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배우고 있다. 가족애가 유달리 강한 시파카. 이들에게 장난은 재미있는 놀이이자 또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귀여운 외모와 독특한 점프가 매력인 시파카.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고 있는 수십 종의 여우 원숭이들 중에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 야생동물들의 지상낙원 마다가스카르. 수정 같은 하늘과 드넓은 초원을 흔들며 바람이 들려주는 천상의 조화가 있는 곳. 하지만 오늘만은 새끼 잃은 어미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의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 마다가스카르의 아침 햇살은 벅차오르는 나무 한 그루를 선사한다. 마치 뿌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듯한 신비한 모습의 바오밥 나무. 마다가스카르 최초의 거주인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인이다. 그들의 생활 모습은 아프리카 쪽보다는 아시아 쪽에 더 가깝다. 이들 원주민들 중 상당수는 죽은 자의 영혼과 사후세계를 믿는 토속 신앙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 원주민들은 수천 년을 살아가는 바오밥 나무에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성한 마법이 있다고 믿고 있다. 하늘을 향해 머리카락 바짝 세운 듯한 모습이 일품인 바오밥 나무. 그중엔 아주 드물게 꽈배기처럼 꼬인 바오밥 나무도 볼 수 있다. 신이 나무들이 제멋대로 걸어다니자 그 벌로 거꾸로 심었다고도 하고, 또 수다쟁이 바오밥 나무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거꾸로 세워버렸다고 하는 인간의 수많은 상상들이 텅 빈 바오밥 나무 그 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
ny zavatra manodidina na ny tanàna zany ny manodidina na flora faune zany tsara tarehy tsy misy de tsy ahitana any amin'ny firenen-kafa. 사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옆에 놓여 있다는 지리적 위치를 빼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와는 확실히 뭔가 다르다. 초기에 건너온 동남아시아인들이 아시아에서 키우던 작물들과 문화를 그대로 가져갔다. 마다가스카르인에게는 수줍어하면서도 호기심 많은 표정, 아시아의 그것이 느껴진다. 아직 인구의 90%가 농사를 짓고 살지만 이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빠르게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세계 10대 빈민국 중에 하나지만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거리의 공연을 즐길 만큼 태생적으로 낙천적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의 짐 위에 희망 한 줌을 얹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 집도 차도 프랑스의 그것과 많이 닮은 마다가스카르. 이곳의 수도는 서늘한 해발 1200m 고원에 위치하고 있는 안타나나리보.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의 수도와 마찬가지로 붐비고 시끄럽지만 이곳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살았다는 또 다른 신비한 동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새, 타조를 많이 닮은 코끼리 새의 알이다. 인간이 마다가스카르에 정착한 후 17세기 어느 해 코끼리새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 300여 년 전까지 마다가스카르를 누볐던 코끼리새는 급격히 변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멸종했다고 한다. Ity ato 10 zany avy any amin'ny faritra Simo. Atody mboro izy ity, avy any Fokapa. Le voro zany voro be. Hamerkop, Drongo, Paigmai, Common Maina. 코끼리새가 떠난 마다가스카르의 숲은 여우 원숭이들과 더불어 파충류들이 지키고 있다. 집게처럼 생긴 발, 투구 모양을 한 정수리, 변신의 귀재 카멜레온이다. 녀석은 지금 사냥 중이다. 양쪽 눈을 360도까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은 천적을 경계하며 먹이를 찾고 있다. 먹이가 포착되자 몸을 앞뒤로 흔들며 균형을 잡는 녀석.
자신의 몸 길이만큼 긴 혀로 먹이를 낚아챈다. 알아채지 못하도록 놀랍게 색을 바꾸며 먹잇감에게 다가가는 카멜레온. 카멜레온 천국인 이곳에서 천적에 대한 경계보다는 자기들끼리의 먹이 경쟁이 더 치열하다. 카멜레온의 혀는 매우 강하다. 긴 길이에 빠른 속도, 게다가 9kg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갖췄다. 먹잇감이 나타나면 카멜레온은 이 강력한 무기를 발사한다. 혀 끝에 있는 점액질이 먹이에 딱 붙어 사냥의 정확도까지 높여준다. (1억 년) 오랜 역사의 신비를 품은 천상의 섬 마다가스카르.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 가운데 80%가 이곳에서만 사는 종이라고 한다. 어미 잃은 새끼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는 서서히 지쳐간다. 어떻게든 허기를 채우고 싶지만 아직 어떤 과일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하기만 하다. 새끼를 찾느라 숲 전체를 헤맨 어미는 몰라보기 앙상해졌다. 하지만 끝까지 새끼를 포기할 수 없는 어미는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간다. 이곳은 갈색 여우 원숭이의 영역이다. 덩치는 크지만 사실 갈색 여우 원숭이도 싸움을 그리 즐기진 않는다. 하지만 녀석도 모자란 먹이로 새끼를 키워야 하는 어미인지라 낯선 상대를 많이 경계한다. 자칫 갈색 여우 원숭이에게 발각되면 어미도 새끼도 위험할 수 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미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란 새끼 시파카. 덩치도 뜀뛰는 솜씨도 많이 자랐다.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시파카 무리에 다른 외톨이 시파카가 접근해 오고 있다. 아마도 이전에 있는 무리에서 쫓겨난 듯하다. 슬금슬금 다가가 보지만 낯선 이는 우선 경계 대상이다.
하지만 곧 이들은 친구가 될 것이다. 시파카들은 낯선 구성원에게 심하게 배타적이지 않다. 암컷이건 수컷이건 한 무리에서 다른 무리로의 왕래는 다른 종들에 비해 빈번하다. 타고난 천성이 그리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가장 편한 나무 침대에서 쉬고 있다. 시파카도 나무도 숲도 잠에 빠져든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마다가스카르. 12월에서 3월, 우기가 되면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옵니다. 특히 1월에서 2월까지는 몇 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저지대는 매년 침수된다. 대부분이 비포장 도로이다 보니 대부분의 길이 물에 잠겨버린다. 또 다른 환상의 자연을 만나러 가는 길이 그리 녹록지가 않다.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의 장막을 걷어내는 하늘. 단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태고의 웅장함을 내뿜는 기이한 광석숲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칭기. 이곳 토착어인 마다가스카르어로 발끝으로 걷다란 뜻이다. 이 독특한 형태는 오랜 세월 비바람이 석회질 바위를 깎아내려 만든 것이다. 바위 첨탑 사이에 협곡이 있는데 이 좁은 골짜기에 사이사이로 미로 같은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 더 경이로운 점은 이 척박한 곳에도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20-30m 거리를 두고 전혀 다른 생태계가 존재한다. 칭기 아래로 내려가면 마치 열대우림과 같은 숲이 펼쳐지고 그곳에는 여우 원숭이와 같은 희귀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석회질 바위 곳곳에 미로처럼 끝없이 얽혀있는 동굴. 동굴은 칭기 구석구석으로 끊임없이 빛과 바람 그리고 물을 불어넣어준다.
동굴에 밤이 찾아오면 창기는 박쥐들의 세상이 된다. 뜨는 해를 맞으며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마다가스카르 도마뱀들이 짝짓기를 시작한다. 수컷이 암컷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짝짓기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들의 짝짓기는 전투 그 자체다. 산란을 며칠 앞둔 암컷 카멜레온이 둥지를 파기 위해 땅으로 내려왔다. 알이 부화하려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기에 암컷은 며칠씩 적합한 환경을 찾아 헤맨다. 어미는 이제 산통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구아나도 산란을 준비한다. 이구아나는 산란 장소를 꽤나 까다롭게 고른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선 깊게, 더 깊게 파야 한다.
시즌이 시작됐다. 한 번에 6에서 10개의 알을 낳는다. 이제 알 낳은 흔적을 말끔히 없애는 일만 남았다. 어미는 천적이 알 수 없도록 정성을 다해 흙을 덮는다. 그러나 천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가 보다. 이구아나가 알을 낳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다가스카르 구렁이가 나타났다. 이구아나 알은 이 구렁이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이다. 구렁이의 상대가 안 되는 이구아나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다. 아비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의 보호 아래 무리의 새끼들은 걱정 없이 뛰논다. 새끼 여우 원숭이는 자기 또래들과 서로 장난치고 놀면서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한참을 정신없이 놀다가 배가 고픈지 어미를 따라 열심히 배를 채운다. 하지만 오늘도 길 잃은 새끼 여우 원숭이는 어미를 찾아 정처 없이 헤맨다.
아비의 새끼 사랑이 유별난 여우 원숭이 수컷도 같이 새끼를 찾고 있다. 한편 이제 성숙한 수컷 시파카 여우 원숭이가 암컷에게 접근하고 있다. 사람의 사춘기에 해당하는 이들 시파카 여우 원숭이의 구애 행동이 매우 적극적이다. 이 평화롭던 숲속에 뭔가가 나타났다. 여우 원숭이의 천적 중 하나인 마다가스카르 비단뱀이 외가리 한 마리를 낚아챘다. 포식자가 거의 없는 평화의 섬 마다가스카르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지칠 대로 지친 어미 잃은 새끼 여우 원숭이가 계속해서 어미를 찾고 있다. 어미는 어미대로 갈색 여우 원숭이의 영역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새끼를 찾고 있다. 거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미. 드디어 새끼를 찾았다. 그런데 어미 여우 원숭이의 몸 상태가 말이 아니다. 새끼를 찾는 와중에 갈색 여우 원숭이에게
한쪽 눈을 잃은 것이다. 그런 어미를 수컷 여우 원숭이가 정성스레 핥아주고 있다. 새끼를 찾아 한숨 돌린 어미 여우 원숭이. 이제야 허기를 느낀 모양이다. 갈색 여우 원숭이도 자기 새끼의 안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난폭해질 수밖에 없다. 새끼를 안전하게 키우는 것, 어미 여우 원숭이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평화의 섬 마다가스카르.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새끼를 찾아 정글을 누비는 어미가 있고 동료 간의 진한 사랑이 있고 천적들 간의 다툼도 있다. 그러나 마다가스카르는 그만의 삶의 향기를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Kinesisi na fiando wana ekuso dosi levitikusi numeri dotonomia Joshua pizzara Ruta samela panjaka tantara yezera Nehemia Estera Juba Salamu bulana pituri teni Tunkirani Salomona Isaya Jeremia fi tumaniana Ezekiela Daniela Hosea Joela Musa Ubadia Juna Mikana Uma Habakuka Zefania Hagai Zakaria Malaki Testamenta Talua Hagai Zakaria Malaki Testamenta Talua Kinesisi na fiando wana ekuso dosi Levitikusi numeri Deuteronomia Joshua pizzara
Ruta Samuela Panjaka Tanta